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니달 아부줄루 우리 팔레스타인 평화활동가가 이번에 세계적으로 평화가 가장 요구되는 가장 위중한 시기에 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물론이지만 팔레스타인의 평화가 사실은 한반도 평화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의식,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제 단체, 평화의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번 니달 선생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평가 토론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평가 토론에 함께 하신 분들 각자 소개 한번 좀 돌아가면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쪽 우리 끝에부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초대해서 우리 호스트로 진행하고 있는 이윤희 사무총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향 YMCA의 재정이사고요. 백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왔고요. 용인에서 청소년들하고 올리브 나무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있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남북평화재단에서 일하는 한지라고 하고요. 저는 최근에 사무부를 홍콩에서 연맹 사무부를 제주로 옮긴 아태연맹의 남부원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엉터리지만 통역도 맡았습니다. 예, 우선 니달 선생님은 이따 강의 제일 먼저 말씀하시니까 또 그때 소개를 하도록 하던 이충재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해 연말까지 천안에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에 함께 실무로 5년간 일을 하고 지금은 평화 피스메이커를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안재호 반갑습니다. 현재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주재경 이사장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큐메니컬 운동을 했는데 마지막이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CCA 총무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수환이라고 합니다. 중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니달에서 오신 이러한 의미가 한국 사회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많은 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팔레스타인이 주는 어떤 평화의 의미라든가 그리고 평화의 의미가 한반도라든가 다른 분쟁 지역에서 어떠한 그런 메시지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할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고향 YMCA에서 일하는 이윤희라고 합니다. 우리 홍선희 교수님 소개하셨는데요. 저희 YMCA 기록이사시기도 하십니다. 아직 훈련이 덜 돼서 그러시더라고요. YMCA 얘기 먼저 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니달하고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지역에 방문해서 토론도 하고 하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모시고 열흘 동안 일정을 좀 평가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지역 방문하는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역과 또 많은 분들이 저희 팔레스타인과 한반도 통화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방안이 무엇인지도 같이 지혜를 좀 구하고자 이렇게 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아까 시작하면서 저희가 평가회 모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번 니달 선생의 방문은 올리브나무 캠페인을 벌였던 올리브나무 한국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했고요. 물론 YMCA가 맨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에큐메니컬 기관들이 많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 5월 30일부터 이제 내일 자정이죠. 6월 9일인가 시간으로 얘기하면 6월 10일 새벽 돌아가시게 되는데 오늘 공식적인 회합은 마지막 모임인 것 같아요. 지난 열흘간 쭉 다니신 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인적인. 예. 고향 YMCA에서 환영을 해주셨고 EOIC KSCF를 만났고
또 성남 주민교회와 세종 YMCA를 같은 날 두 곳을 돌았고요. 또 전주 YMCA와 전북 평화연대 인권연대 함께 하셨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국회 이학영 의원실 이용선 차지호 당선인과 함께 국회의원 만남이 있었고 또 그날 당일날 대전으로 내려가서 대전 YMCA와 대전의 지역 평화 NGO 단체들 함께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날은 춘천 YMCA와 강원대학교 평화학과와 함께 일을 했고 또 철원으로 넘어오셔서 철원 국경선 평화학교에 코리아 피스데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연대사 아주 멋진 연대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국 YMC 전국연맹과 5개 우리 네트워크 단체들 한국 YMC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 HCK 국제위원회, 남북평화재단 그리고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이렇게 5개 기관이 마지막 또 정리 겸 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향 YMC에 돌아오셔서 다시 토론을 했고 이제 오늘 마지막 평가 토론회 하시게 되는데 아마 내일도 일요일은 또 교회에 가서 또 간증하시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일정이지만 그 일정이 이렇게 벅차리만큼 많았던 것은 그만큼 팔레스타인 평화의 과제를 한 곳이라도 더 공유하고 아마 알리고 했던 평화연대를 호소하기 위한 이 활동과의 진정어린 노력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번 일정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느꼈던 전체적인 소감을 우선 먼저 듣고 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에 가서 꼭 하고 싶었는데 좀 미진했던 얘기가 있거나 그런 얘기 있으면 우리 대학생이 전반적으로 앞서 얘기하는 것으로 한번 열겠습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요. 여기 한 분 좀 소개 좀 먼저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있는 고향신문 남동진 기자님이 그동안 이제 처음 오실 때 환영 기사를도 내주셨었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 평가회의 겸해서 모인다 가니까 그거 취재하고 싶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네. 남동진이라는 SK 지역신문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헬스타일 문제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았었는데 오늘 또 마지막 자리에 이렇게 제가 취재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Let me first thank Uni and Goyang YMCA and all of you for being of much help and for organizing this speaking tour for me. This was very impressive, very fruitful. And I felt that I'm talking to people who are very active listeners, good listeners, and most of the ones I talked to, I found that they do understand what's going on in Palestine. This made me feel very happy because people are aware of the bad atrocities that we are going through. This made it easy task for me, I mean, to be honest with you. Although it was tiring, exhausting for me, physically speaking, but spiritually I was very happy, was very pleased having met many people, very nice people. 계속 얘기가 되면 제가 다 놓칠 것 같아서 그 정도. I was also pleased to having the opportunity to meet members or representatives of the ecumenical movement from the churches, from the Sweden Christian Federation or movement in Korea, the YMCAs, YWCAs, as well as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m also pleased to having the chance to meet also Korea Peace Foundation, who supported the Eritrea campaign for the past 2 years. I have developed very good impression that the Korean society, the Korean civil society, the Korean ecumenical movement is receptive and is ready to act better or more for the cause of the Palestinian people. I was very much moved by the fact that many people were willing to say free Palestine, free Palestine. This is very important for me. And this made me feel that actually we can build on this visit and the outcomes of this visit for future engagements soon. I believe as a human being first, that the Palestinian struggle for justice is in the heart of the world or global struggle for peace, justice, and the end of
systems of oppression and apartheid worldwide. I was very much pleased also to learn that the civil society, in particular in Korea, is well organized and they have done much in the support of the Palestinian people. When it comes to the ecumenical movement, I think you've done something great. Last December, I was in contact with Minji, and she helped, the NCCK to issue a statement on Gaza, which was very important. And I was also in contact with some even Korean media through UNI, and we gave some information about the. It seems that the situation in Korea is ready to be involved more and more in the Palestinian question. The question now is what's next? I have few suggestions about tomorrow, about the future. One is that I'm really willing to keep the Palestinian Korean civil society ecumenical movement ties as strong as possible. We need to share information and to share suggestions on how to get involved better to make a change in the situation in Palestine. I think it will be always important that you receive Palestinian activists, peace activists, whether from the ecumenical movement or from the civil society movement in Palestine. And also the Palestinians receive ecumenical delegation and civil society delegations from Korea to visit Palestine. And we would love also to see some Korean volunteers coming to do volunteer work in Korea. Maybe this will help sharing the information better and better. Those people can learn more about the Palestinian situation and they can come here to make also speaking tours within the ecumenical movement and the civil society and talk about his or her own experience from a Korean perspective. I was also very pleased having met some MP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 think maybe part of the work that could be done by the ecumenical movement and the civil society is to lobby MPs and to lobby the National Assembly so as to create changes within the governmental structure. I would love also to suggest that the Korean ecumenical movement joins the Kairos Global for Justice Coalition that is also operating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s on issues related to justice and peace in Palestine. Finally, I would love also to see more and more organizations and people involved in the Olive Tree campaign. More YMCAs. The YMCA has already joined actually recently, and I learned from my colleagues in the GI that they have actually shared some information and support. I would love to see more and more olive trees sponsored by the Korean people. This is very important educational, protective solidarity tool with the Palestinian farmers and the entire Palestinian people. And I think it will be very important for the Palestinians to feel the support that you are giving to them through this tangible tool of solidarity.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느끼셨던 것 그리고 후에 우리가 좀 이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연대와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까지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는 동안 함께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지역 우리 간사님도 계시고 2년 전에 함께 우리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또 지단 사무국에서도 오셨고 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응답은 아니고 좀 이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을 한 번씩 쭉 돌아서 말씀하는 순서를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같이 좀 투어 하시면서 느꼈던 전반적인 소감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강연에 가서도 저희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고양시라는 지역이 가진 특별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바로 판문점을 북한을 가까운 곳에 있고 그동안에 항상 평화를 화두로 하던 도시였는데 우리 이제 지역이 어쨌든 기반한 고양 YMC라는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사실은 지역 사회의 겨우 이슈에 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정도였는데 우리 고양 YMCA가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우리 평화를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분을 초대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이슈를 좀 주도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또 그런 단체에 속해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있어서 좋은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을 기회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 고향 YMCA가 우리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의 YMCA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또 평화를 또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해 나가는 단체로 지속할 수 있도록 저도 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다짐도 같이 한번 전해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용인 YMCA에서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통해서 처음 이제 팔레스타인에 관련된 활동을 경험했는데요.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낭만적인 아름다운 행위잖아요. 모두에게 좋은 이미지를 그리게 하는데, 그래서 올리브 나무 캠페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돋우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심는 거를 생각할 때 그게 팔레스타인의 생계, 삶, 일상하고 연결되는 그 나무 심는 행위가 연결된다고 했을 때 그 아픔을 교감하는 것이 굉장히 와닿았고요. 그게 또 청소년들에게도 좀 충격이었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지만 너무 슬프고도 또 뭔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올리브나무 캠페인. 진행을 하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하고 그 평화 운동에 대한 허무감, 무기력감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게 힘든 작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너무 긴가요? 아니에요. 네. 2년 전에 저희 그 청소년들하고 캠페인을 함께 했던 청소년들하고 니달 총장님하고 온라인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어디에서? 온라인으로. 아, 원래. 예. 그때 평가 보고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청소년이 총장님께 직접 질문을 했었는데 지도를 70여간의 팔레스타인의 지도 변화를 보니 너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속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총장님은 그 과정을 해오신 게 힘들으셨을 텐데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총장님께서 표정의 변화 없이 덤덤하게 희망은 없을지도 모르고 팔레스타인은 없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지금을 살고 있고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다. 할 수 있는 게 희망이 아니겠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청소년이 그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기억을 하고 이후에 후배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하고 저도 주변 동료들에게 종종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밀랍초를 선물로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동료가 직접 만든 초예요. 예, 그거를 꼭 전해주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이 너무 특별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는 늘 글과 사진과 뭐 온라인으로만 뵀던 분을 마침내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실제로 어떤 분이 정말 올 수 있으신 게 맞냐고 물은 분도 있어서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너무 감동스러웠고요. 오신 거 보고. 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재단 이사장님이신 김영주 목사님은 꼭 오셔야 할 자리임에도 방글라데시에 지금 계셔서 오실 수 없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 재단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올리브 트리 캠페인 참여하는 것 하고 있고요. 꾸준히 이거 지속하는 거 저희 숙제로 갖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자료 보면서 최근에 5월 10일 그쯤에 남아공에서 팔레스타인 반 아파르테이트를 위한 국제회의 이런 게 진행됐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국내 뉴스에는 알려진 게 없었고 그래서 지금 정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새삼 느꼈고 그래서 알려주셔서 정보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그 정보 관련해서는 현지 뉴스나 그쪽에서 취재한 걸 제가 노력해서 찾아봐야 겨우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후속 작업 진행되는 거 저도 확인하고 뭐 선언문이나 액션 플랜 나오는 것들 있으면 이렇게 뭐 번역을 해서
뭐 소셜 미디어 통해서 한국 내에서 알릴 수 있도록 저희도 미력 하나만 네,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니달 선생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러한 대한민국에 평화의 씨를 뿌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평화를 갖다가 만들고 갖고 나가야지만 그 평화는 계속 지속되어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평화를 갖다가 남들이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니달 선생께서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면서 평화를 갖다가 심고 가꾸고 키워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다가 굉장히 한국 시민사회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감동을 주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도 평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행동 강령들을 갖다가 러프하게나마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점만으로도 니달 선생께서 한국 사회, 한국에 방문하신 것에 굉장히 큰 의미와 그리고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니달 선생께서도 한국에 와서 많은 성과가 있었겠지만 한국에서는 니달 선생의 방문으로 인하여 그 못지않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한 열흘 좀 넘게 긴 시간을 저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시간을 빼주신 거에 대해서 그런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2월 말 은퇴 소식을 듣고 잠깐 한국에 와서 그동안의 고달픔을 좀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 한국 리더십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국 지역을 좀 돌아다니면서 쉴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 말에 속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정이 좀 타이트하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른 이따 좀 다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질문을 드리고 일단 이번에 지역에 다니시면서 저희 올리브 트리 캠페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평화를 만나는 일에 대한 정말 많은 분들을 리더를 통해서 찾게 되고 만나게 돼서 저희 한국 시민사회 또 특히 에큐메카 운동 진영에서는 큰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건강 가실 때까지 끝까지 잘 관리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의 끝났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누적이 더 피곤해요. 지금 올라오는데 가실 때까지 잘 건강 관리 잘해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한 바퀴 도는데 또 마지막 우리 좀 발언을 우리 안지영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통역자는 기회도 안 주네. 아니 우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네, 우선 좀만 기다리세요. 그래. 우리 니달 선생께서 한국 오신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팔레스타인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은희 총장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페이퍼워크를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을 방문하게 돼서 저희들로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오시는데 사실 페이퍼를 한두 개만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인데 여러 분야의 관심을 다 축약해가지고 여러 페이퍼를 만들었다는 게 저희들에겐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컸다고 봅니다. 또 그것을 번역하고 또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페이퍼를 준비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페이퍼를 읽고 전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그 감동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모임마다 질문이 많았는데 그 여러 가지 질문을 아주 잘 핸들해 주는 것이 또 우리에게 큰 배움의 시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국경선 평화학교 행사에 이제 가셔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뭐 부득이 못 갔습니다. 원혜덕 씨라는 분이 국경선 평화학교 그 행사를 SNS에 아주 잘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올리브나무 캠페인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다. 우리 한국에도 자기 평화농장에도 올리브나무를 심고 연대하고 싶다는 얘기를 올려서 이런 그 감동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느꼈습니다. 사실 한나 아렌트가 그 유명한 사상가인데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얼마만큼 가자 지역이 파괴가 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갔는가, 얼마나 많은 인프라스트럭처가 못 쓰게 됐는가,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나치 밑에서 당했던 악의 평범성,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하면서도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서진 것은 우리가 재건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죽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나면 끝입니다.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 한 번 죽이면 끝인데 아무렇지 않게 이스라엘이 아주 순진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 상황을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보면서 참 허무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의 참 사상이라고 할까, 정치 논리라고 할까, 이게 얼마나 허무한가. 이 허무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서 참 진실된 인간 사회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저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망의 골짜기 비슷하고 우리도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서 겉으로는 번지름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항상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 믿음 가지고 견뎌나가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니던 선생께서 더 많은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뭐 니달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니들 집에 가서 맛있는 양고기도 얻어먹고 팔레스타인 와인이 또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량 수출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와인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또 바나 따님이 또 저희들 데리고 그 정말 사막의 골짜기로 다 현장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때 또 저기 그때가 2020년 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꼬마들이 저희들 보고 김경민 총장하고 라말라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코비드 차이니즈, 코비드 차이니즈, get away, get away. 코비드 차이니즈 다 중국으로 보이는 거. 이 코로나 범인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이제 세계가 정보가 금방 공유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발제를 듣고 또 같이 고민하고 하면서 저 자신도 훨씬 더 깊이 이 문제를 이해하게 됐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계속 다른 급한 문제 뒤에 제쳐놓은 것에 대해서 참 큰 죄책감을 느꼈어요. 매일 현실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느낌을 이번에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하나의 바람은 이제 안 이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이 계기를 정말 소중한 계기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국회에 거는 국회 그대로 또 다행히 이용선 의원이나 그 이하경 부의장님이나 뭐 이걸 계속 이제 잡고 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계속 조그만 법령 제정이나 국회의원 방문단 조직이나 뭐 이런 걸 계속해서 이 이슈가 계속 살아있도록 한국 사회에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또 여러분 얘기하셨지만 이게 정보도 제대로 안 오고 또 굴절되고 하기 때문에 정보를 충분히 한국의 시민사회에 전달하고 또 층위를 좀 다르게 해서 올리브 트리 캠페인은 거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아주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BBS나 또 아주 정치적 차원의 카이로스나 뭐 이런 그 높은 수준의 그 충분히 이 문제가 이해되고 굉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단계 넓고 다양한 단계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좀 저변을 확산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다양한 그릇을 좀 이렇게 연대 그릇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누가 꾸준히 이걸 밀고 가는 그런 노력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하고 좀 브레이크 타임 갖겠습니다.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가 2시간 반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철원에서 그 2월 6일을 코리아 피스데이 한국 평화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고 마침 우리 이달라 선생님 방한 기간 동안에 그 연대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됐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한국 평화의 날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팔레스타인 이슈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희 행사가 너무 알찬 내용이었고 거기 오신 많은 분들이 여전히 팔레스타인 이슈를 뉴스에서만 보는 그냥 하나의 뉴스 현장이었다가 실제로 거기서 평화를 위해 지난 20년 동안 활동했던 분이 오니까 굉장히 감동이 다르다는 얘기를 저한테 몇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평화운동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운동이구나라는 게 저는 굉장한 깨달음이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그 철원의 학교가 독일과 또 독일은 분단도 전쟁도 분단도 통일도 경험해 본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교류하는데 뜻깊을 것 같은데 그런 교류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또 베트남도 또 그런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데 만일 팔레스타인하고도 저희 철원도 좀 그런 교류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든 갖는다면 굉장히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니다 선생님이 우리 그 괭가리 치면서 막 연주하는 그 노래 때는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그게 무슨 곡에서 기립박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이따가 아까 그 밀랍초 있잖아요. 두 번째 세션 시작할 때 좀 전달하는 장면을 좀 찍겠습니다. 저도 뭘 하나 갖고 와서 드릴 거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후에 한 10분간만 좀 휴식을 하신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향후 할 일에 대해서 더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통역할게요. 네. 그리고 하나 뭐 요게 올리브 트리 캠페인의 용인. Keep Hope Alive 이 메시지거든요. 요걸 지금 한국말로 풀어서 올리브 나무랑 하나 그려왔어요. 일단 질문할 때 이번 타임 이제 질문 좀 하시고 하거든요. 용인에서 그 청소년들과 활동을 열심히 하는 어느 쪽이냐고요? 나오세요 가운데. 아까 그 질문 중에 대화 중에 그냥 여기 나오세요. 질문 중에 막 이야기했던 거지만 상당히 그 리더 선생님 그때 말씀드렸던 청소년이 의미 있게 만든 밀랍초. 잠깐만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다가 그 청소년이 만든 건 아니고요. 청소년이 그 들었던 대답을 이렇게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제 동료가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전달한 게 감동받은. 여튼 그 말씀에 감동받으신 분이 밀랍초를 직접 만들어서 전달을 꼭 해주십사라고 해서 갖고 왔답니다. 여기 사진 누구? Thank you so 이쪽에 much. 사진 Thank you.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 이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이쪽에 총장님. 먼저. 네, 우선 이사장님 제가 진행하는데. 저는 이렇게 함께 평화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대 몸짓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오늘 아침에 썼습니다. 함께 평화. Is Korea peace together. Peace together and for the solidarity between Palestine and Korean Peninsula. Thank you. 예, 그게 한 20년 후면 한 1,000만 원 할 것 같아요. After 20 years, it will become 10,000 US dollars. 예. 안재영 기사장님. Keep hope alive. Thank you. We will keep hope alive. We will keep hope alive.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 지금까지는 의미 중심의 선물이었다면 지금은 의미와 실제적인 실용적인 선물을 전달하는. 지금 미달이 그 9개월 된 손자가 있는데요. 그 손자를 위해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 남보원 총장님. Not for you. Just for your grandson. My grandson. Very beautiful, cute T-shirts for your.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keep this. 저희가 쭉 이번 방문의 의미를 본인과 또 이렇게 맞이했던 우리 평화운동가들이 함께 나눴던 시간이었고요. 제가 지금 기억컨대 한국 YMCA 연맹이 서울 YMCA 100주년을 맞이했던 2003년부터 이제 계기가 돼서 그때 우리 대연맹 우리 사무총장이신 남보원 총장님은 이제 연맹 국장이셨을 때였던 거 기억이 납니다. 생명평화센터를 한국 YMCA에 두게 됐습니다. 이제 생명평화운동을 하자. 그래서 그때가 지금 국회의원이었던 이하경 사무총장님이 사무총장 하실 때 생명평화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팔레스타인 이슈를 이제 시작을 하자 했던 게 벌써 2008년이니까요. 18년 전 이야기가 됐습니다. 벌써 18년 동안 한국 YMC가 이 이슈를 붙잡고 해왔다는 것을 이렇게 숫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참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생명평화센터의 사무국장이 우리 이윤희 그 당시 연맹 국장이셨고 또 어제 철원을 다녀오셨던 정지석 박사님이 이제 자원적 위치에 생명평화센터 소장을 맡고 계셨고 그런 역사도 한번 함께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과제라고 뭐 할 것까지는 없지만 향후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해야 할 일 몇 가지 주제를 아까 니달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각자 이번 세션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러한 과제 세팅 전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궁금한 거, 또 이러는 거는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 즉 주제에 관한 질문이나 또는 개인적인 질문이라 하더라도 니달 선생님께 할 수 있는 질문 등 질문 몇 가지 한번 한 후에 향후 할 일에 대한 공동 과제 발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냥 소프트한 질문 한두 개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한국 사람들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상은 첫 번째가 먼 나라, 아주 멀리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갖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미지,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 그 무엇인지. 제가 그 베두인 마을에 한번 갔을 때 그분들이 기억하는 한국은 현대의 자동차하고 포크레인, 현대의 포크레인, 이 집을 부수는 데 쓰는 그걸로, 그러니까 현대로 그 한국을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갖는 한국 사회,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 이미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거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대한여행을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1년에 한 6만여 명이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관광청에서는 12만 명까지 이걸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초청하는 그 연례 모임에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니달 선생님과 그 팔레스타인 현지 ATG 그룹, 그 대한여행 그룹들은 대한평화순례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팔레스타인 중심의 여행은 대단히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그 판단을 갖고 있는데, 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안전한지 여부. Korea is a very well industrialized country. This is how people look at Korea. And as you said, we have Kia, we have Hyundai filling the streets. I mean, most of the cars in Palestine are Koreans, by the way. And they are good cars. They are really good cars. And compared to the German, Japanese cars, they are a bit cheaper. So people, and the spare parts are available in a cheaper price. To be honest, this is mainly what I would say that people know about Korea. I mean, it has a lot to do with, I mean, before when the situation was better, many people used to learn more about different countries, to be concerned about learning about what's going on here and there and there. But now people are more focusing on their daily sufferings, daily miserable life, daily plights, and as you mentioned about Korea. I mean, most of the Koreans maybe don't know about Palestine, which is similar in Palestine. So when you say Korea, people will automatically mention Honda, mention the cars, vehicles, something like this, and they will say that, oh, this is very well industrialized country. But some people, of course, who are more aware, they will say Korea is a friend of Israel. Korea is a friend of Israel. Korea is a friend of the USA. The ones who are educated about politics and the global issues, global policy, I would say. They would say that Korea is on the other side when it comes to the Palestinian question. But as said, most of the people will think about this country as an industrialized country in East Asia. Yes, yani, it might be seen as risky, but actually it is not at all, because we have also our own safety procedures and policy and procedures that we employ whenever we have international agencies or groups coming. At the JI, although we are not a tour agency at all, but we receive annually in average 10 international, mainly youth delegations, and they tour all over the Palestinian occupied West Bank. And every day
we make sure that those people will not face any difficulties while going here and there, because we are usually in contact with our friends and volunteers in all these areas. So we have never had any incident where people's safety was at risk or at stake. So, I mean, don't worry about this. On the other hand, it's good here to mention that about the Koreans who come to Israel. Israel employs millions and millions of US dollars to promote Israeli tourism to the world. The Palestinians who work on alternate tourism are mainly NGOs. I mean, they are very poor organizations. The Palestinian Authority does not employ any money in this sector at all. So Israel is stronger in this respect. But I think churches need to be aware that the Israelis are promoting I would say, tourism that is connected mainly to the theology that is connecting Israel with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y, which is in a way Christian Zionism ideas that we are part of God's will, we are part of God's fulfillment of the prophecy, we are part of the end time prophecy, blah, blah, blah. So that's why, I mean, churches need to be aware that Israel is promoting this. And this is not true, this is not right, and it's good for churches in Korea so as to overcome this problem, to be in contact with Palestinian churches, which we need to work on very seriously, because many of the Korean churches actually do not have good ties with the Palestinian churches. 네, 지금 마지막 질문이었죠. 그 대한여행 ATG 그룹 요거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이은희 총장님 지금 기억하고 있는 대로면 우리가 실제로 투어에 조직해서 간 게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혹시 좀 환기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2009년도에 학습 투어를 갔었고요. 7명. 예. 제가 처음 갔을 때입니다. 그때 저도 이제 처음 간 기억을 첫날 밤을 잊지 못하는데, 그 저희들은 텔아비브 공항 통해서 그 베들레헴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총소리를 듣고 밤에 그 궁금증과 호기심과 두려움이 막 섞여가지고 그 밖에 문을 빼꼼히 열고 반발장만 내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랬던 경험이 첫날 밤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날 밤부터는 마트를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저를 또 발견하게, 그만큼 첫날 첫 경험에 갖는 그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DCI 어린이 그 관련 단체, 그리고 라말레인의 인권 단체, 그리고 난민 단체,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 등등을 이제 학습 투어를 하루에 2-3개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학습 투어만 다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성지순례라는 코스를 이제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가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호스트하는 민박도 해보고, 같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여행사 그 ATG 기업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 작지만 그런 호텔 음식점 중심으로 이렇게 또 투어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또 참여도 해보고, 그리고 EAPPI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그때 이렇게 몇 번 다녀오면서 보면 특히 이제 유럽의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배낭여행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2명, 3명. 여성들만 다니는 경우도 있고 남자애들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다니나 이런 생각을 초기에는 했었는데요. 그렇게들 많이 다니면서 어떤 기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유럽인으로서의 기자로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기사를 쓰는데 좀 죄의식이 있어서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휴가를 내고 팔레스타인을 여행했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팔레스타인 너무 멀다, 좀 위험하다, 그리고 갔을 때 좀 무슬림, 특히나 이제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무슬림들과 이렇게 무슨 갈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까 니달이 말했던 것처럼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멤버 ATG 그룹들과 JI 그룹들과 같이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만나고 관계의 소개를 받아서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라이어리티에 대한 그거긴 하지만은 뭐 긴급한 프라이어리티 문제지만은 팔레스타인의 성경을 우리가 찍어 보내면 거기에 성서공회가 있는지 성서공회가 없으면은 우리 YMCA 네트워크가 한국에서 보내는 성경을 무료로 쭉 중요한데 돌려줄 수 있는지 한국 성서공회가 모금해서 돈을 주면은 세계 각국에 성서를 찍어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Yes, actually, we have oh, sorry. We have many theological publications, and most of those are published by DR. DR is actually a consortium that is run by Reverend Mitri Rahib. He's a Lutheran pastor, and he has a publishing company. So many of the Palestinian theologians write and publish at that company, which is connected with that consortium. So I think I can give you right now the name of the publisher, the website where you can have access to the books that are theological books that are published by this company. Yeah, Bible is available for sure. It's available. The Bible is available, and biblical studies are available. We have biblical faculty, for instance, at Bethlehem University, so people can study the Bible. We have also biblical faculty at the Bible College, Bethlehem Bible College, actually, which is a Baptist college, and people can study also theology there. And there are also publications made by theologians, but published elsewhere. I mean, not necessarily at that place. There are many books, and if you are willing to have, I can simply give you the address of the writers or the address of the publishers, so you can have access to these publications. Yeah, this is a very sensitive issue. In Palestine, we don't evangelize. I mean, we don't focus on issues related to giving people the chance to change their religion. But this is not accepted in our community both ways. I mean, this is sensitive, and this might make a split in the society. That's we try always to avoid. But I mean, this is available without even asking people to read the Bible. People might go to read the Bible if they are even Muslims. I mean, the same with the Christians. They can simply do this. The publications are available. Schools of theology are available. So people can simply go to that. I'll tell you also something very important, that at Bethlehem University, Kairos document, which is a Palestinian ecumenical document, was actually taught to all the university students as one of the courses that every student must go through and take. Because this is was considered a Palestinian national document, not necessarily Christian document. So I mean, things are okay, but the issue of evangelization is actually sensitive there. 저 질문 겸 제가 이제 투어를 같이 안 다녔기 때문에 지역 쭉 이번 일정 과정에서 지역에서 만났던 우리 이 이슈에 관심 있던 분들이 내놓은 혹시 과제들 몇 개 소개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올리브 트리 캠페인 하면서 JAI 홈페이지를 비교적 좀 많이 들어가서 보는 편인데,
그 피킹 프로그램 할 때 보면 주로 백인들 그 사진만 쭉 있어서 아시아에 참여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좀 궁금하고요. 예상되기로는 낮을 것 같은데 낮은 이유가 무엇일지 그 총장님 생각을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Yes, I mean the olive picking and olive tree planting programs are open for everyone. So we publish this, and we jointly do this with the ATG. We publish about the program, and people just register online. And unfortunately, most of the people are Muslim. To be specific, most of them are from the United Kingdom, then the USA, then other European countries. We rarely have a Japanese, a Korean, and Australian even. I mean, most of the people are from Europe and the USA and Canada sometimes. Sorry to say this, but I mean, maybe we need to rely on you to publish all these news. I mean, maybe we can't easily reach you, although this is promoted on our website. You can now go to our website. You see that we have the olive picking program around mid-October for 9 days where people can register online, blah, blah, blah. Maybe we need to remind each other that we have this program, and then you try to promote this within your congregants or organizations so as to have more Asians. Unfortunately, most of those are Europeans. 실제로 그 일본은 일본 YMCA가 제1번 한국 YMCA가 일본 YMCA 100주년이었던 86년도 그때부터 이제 86년도 그때부터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 매년 한두 명씩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파견을 하고 그분들 참가비는 개인이 50%, YMCA가 50%. 그래서 YMCA가 지원해주는 돈은 그동안 계속 참여했던 분들이 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또 같이 해서 참여시키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제 지금 2009년, 8, 9년 이후로 이제 저희가 좀 시작을 좀 이렇게 모색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2010년대 초반은 저희들이 신학적 토론이나 이런 걸 참 많이 했었어요. 매년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대중적인 파급력을 가져가는 방식이 뭘까 하면서 이제 그 ATG하고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잡고 이제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거 아시아 지역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 미국에서 사시는 한국 분들을 그 그룹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그룹이 반은 한국 분들이고 반은 미국에서. 근데 그 미국에서 사시는 한국 분들은 대단히 그 교육 경력 뭐라고 하죠? 뭐랄까 그 뭐냐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그 미국 재무부에도 계신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포인트도 다 가보고 다 가봤대요. 근데 반응이 뭐냐면 48년도에 전쟁을 졌으면 여러분이 다 데리고 나갔어야지 안 데리고 나가. 그리고 6, 7년도 전쟁에서 졌으면 다 데리고 나가서 그놈들이 안 데리고 나가서 이 사단이 체크포인트 분리장벽 생기고 이렇다라고 이해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실제로 그렇게 들었어요. 한국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한국 기독교 미국 사회에서 사시는 한국인들이 보수적인 신앙 풍토를 갖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국 기독교 개신교 자체가 대단히 시오니즘 신학에 그래서 성지 순례도 많이 가고 한국처럼 많이 가는데 요즘은 중국이 제일 많이 간다고 합니다만 한국 분들 많이 가시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멀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보면 성지순례 뭐 이름으로 안 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리고 성서에 대한 그리고 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에 관한 편견과 오해, 왜곡이 많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기독교 시오니즘에 대한 그래서 한국 개신교가 평화의 종교로서 역할을 하려면 이런 기독교 시오니즘에 대한 신학적, 철학, 뭐 정치적 해석에 대한 풍부한 담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이제 저희 내재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올리브 트리 캠페인이나 이런 걸 할 때 저희 한국 시민사회는 저희 남북한 평화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지 이런 특히나 이제 분쟁 갈등의 정책 갈등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연대하거나 하는 경험은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뭐 국제 구호 개발 협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OECD가 되면서 재원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배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부분이 기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민간의 자발적인 평화운동 차원에서 연대는 대단히 약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국제사회로서부터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남북한 평화 문제 특히 관련해서 지원받는 거에 익숙하고 요청하는 거에 익숙하지 이런 분쟁 현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대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그런 경험은 아직도 약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저희 내재적인 원인을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팔레스타인 현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국 사람들이 지원하고 참여하는 게 약하니까 아시아 쪽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국제적으로 파워풀하고 한 유럽과 미국 북미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파트너를 찾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북한 문제 할 때 팔레스타인 가서 같이 협력하자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 하지. 그런 것 같아요. 미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올리브 트리 캠페인의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분수령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방문을. 그래서 예를 들면 고향 안에 거주하는 소재된 교회, 고향에 소재한 교회를 우선 몇 군데 딱 잡아가지고 재직이 뭐 1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재직이 트리 몇 개씩 갖는 거.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니까 큰 돈도 아니고 뭐 외식 한 번 안 하면 되고 금식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간 목사가 재직회를 열어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올리브 나무를 심기 위한 캠페인에 헌금하자 해서 이 돈을 모으고 이 캠페인을 확산해 나가면은 고향서부터 이제 파주로 옮겨가고 쭉 이렇게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목회자를 우리가 좀 잡아서 아니면은 우리 고향의 이사님들이 나가시는 교회의 그 목사님들을 좀 잘 설득을 해서 이 캠페인을 하면은 이번 그 방문에 그 좋은 우리는 핑계를 삼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 캠페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교회 목사가 성공적으로 하면은 그 목사가 다른 목사에게 내가 해본 되게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목사끼리 연대를 가지면은 그것이 하나의 코멘트가 될 것 같아요. 올리브 트리 캠페인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약간 소책자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희 한국 참여하는 멤버들의 글도 넣지만 그 팔레스타인 현지 농민들
그리고 왜 거기에서 나무를 심고 그 시범으로서 갖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 10가정 정도 글이 좀 글과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게 가능할지 그것이 제공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국 멤버들과 같이 해서 올리브트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안내 가이드북으로 이렇게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I will just inform when I go back. I'll inform the ones who are leading the GI now to prepare such stories. I think this could be easily done. Don't worry.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BDS 캠페인에 대한 다양한 소개, 간략간략 소개는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미국 교계에서 감리교나 장로교회, 또 성공회 등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캠페인에 대한 좀 자세한 소개.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이렇게 해서 캠페인 BDS 캠페인이 미국 등등 다른 나라에서 캠페인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런 게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고 뭐 이런 자료들이 좀 풀텍스트로 있으면 한국 교계를 대상으로 한 BDS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그 BDS 캠프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냥 기본적인 개요 중심의 자료라서 좀 일반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력 자체가 대단히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전달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Yes, I think you can easily find this information. I think I shared a link in my presentation where you can find successes of the Olive Tree campaign online. There are also including BDS. Right? Yeah, in BDS. There are also, or there is also a Kairos BDS toolkit called Toolkit or bdstoolkit.org. BDS toolkit.org. This is actually a Kairos BDS tool. This you can have stories from the ecumenical movement about the successes made on the BDS. But every year, by the end of every year or the beginning of the year, the BDS movement share actually the key successes of the past year every year. If you need such information, just let me know. I'll make sure that I'll send that to you easily. 아마 우리 이은희 총장님 마지막에 혹시 안내 자료 등등 얘기했던 것도 제가 이제 철원에서 느꼈던 것처럼 더 많은 분들이 좀 정확한 간략하고도 정확한 역사와 현 상태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 건지 정도는 알아야 이 운동에 참여하는 의미가 굉장히 더 값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가 이제 중간 그룹으로서 운동을 하는 단체라면 그런 정말 건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업무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자료 서로 확보하고 만드는데 네,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아니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 총장님 질문인데 APAY가 지금 이 운동을 바라보는 시선과 현재 좀 활성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고 향후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는 거 있으실까요?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가능성의 출구를 찾아서 APAY도 열심히 할 텐데 좀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아주 낮은 단계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올리브 트리 캠페인과 그다음에 팔레스타인들의 그 생존권을 위해서 페어 트레이드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물품을 사고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연대의 지평을 이제 넓혀가고 하는 과제인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연관해서 팔레스타인 이슈를 세계 YMCA나 WCC의 의사결정 과정에 일상적으로 어떻게 참여하는 어떤 통로가 있는지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해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어떤 통로가 있는 건지 어떻게 참여를
팔레스타인 이슈가 토론되어지는 일상적 그런 통로가 있는지 여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세계 YMCA는 지난번에 덴마크 총회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명서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그 TF도 만들기로 하고 해서 뭐 순례니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되어지는 게 있는지 그냥 성명서에 좋은 말로 끝난 건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팔레스타인 가서 NGS 미팅도 하고 세계 각 국가 YMCA 연맹 사무총장 회의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 지금 가자 일이 터졌을 때도 뭐 그 동예루살렘 사무총장이 엄청난 어필을 하고 파괴된 사실상 그 사진도 올리고 했는데 일단 하나는 의견이 아직도 갈려요. 세계 YMCA 안에 갈리고 마치 이제 WCC에서 그 왜 하마스의 그 초기 그 인질을 가져가고 죽이고 한 거는 언급 안 하고 하는 것처럼 자꾸 이게 중립론이라든가 균형론 뭐 이런 걸로 계속 이게 이슈가 희석화됩니다. 되고 물론 또 결의문도 내고 했어요. 지난번 2023년인가? 3년 그 7월 오르스에 있었던 세계 대회에서도 스테이트먼트를 팔레스타인인들의 노력으로 했는데 거의 지금 뭐 구체적인 팔로우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다 하는데 실제로 세계화의 본부가 이걸 진도를 나가려는 의지도 없고 또 뭐 그걸 뒷받침할 예산도 없고 이걸 쭉 그 집요하게 붙들고 밀어가는 담당 간사도 없고 하니까 계속 공회전을 수십 년째 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Actually, after the World Council in Denmark, we concluded this, that we need to find a person to convene a task force following the resolution taken by the World Council. And the task force is mentioned in the World Council itself, that we need to follow this by forming a task force. So, I mean, this position will be funded, as far as I know, from Y Global in Norway. And as far as I know, Peter and the East Jerusalem YMCA is in favor to convene this task force, mainly in the beginning from the movement that endorsed the resolution before being voted for. So I hope, and I heard something around this. I hope that something will soon happen related to the resolution and the way to follow up. And the OTC will be part of this, and supporting the Palestinian YMCA will be part of this. Different YMCA programs in Palestine will be part of this. Having the program of alternative tourism or come and see will be part of this. Sending youth volunteers to Palestine will be part of this. All these things are mentioned in the resolution. And as far as I learned and I heard, this hopefully will come soon. So a person will be, hopefully a Palestinian will take the responsibility of convening or following following up this issue by maybe convening the task force from the movement that endorsed the resolution. 제 생각에는 우리 니달 선생이 이번 한국에 와서 쭉 캠페인한 것처럼 YMCA가 몇 나라를 좀 교섭을 해가지고 니달 선생으로 하여금 방문을 하게, 그래서 한국에서 했던 것 비슷하게 그 나라를 돌면서 YMCA 이사, 또 기독교 에큐메니컬 기구 이런 것들 Y가 나서 잘 미리 조직을 해서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비교적 한가한 그런 입장이니까 뭐
하나 우리로 쉽게 말하면 그저 대사 역할처럼 명예대사 비슷하게 이렇게 아테와 YMCA 피스에 대한 대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좀 돌리면은 이 확산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vailable for that. I'll be available that travel that long nowadays. Maybe not as long as this trip. I'm available. If for whatever reason I will not be available, many of my colleagues at the YMCA who can also share the same message, the same talks will be always available. Thank you. 제가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마다 할아버지 책 좀 소개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이윤희 총장이 저랑 마음이 같았던 것 같아요. 예, 한번 소개를 하시죠. 소개를 좀 하신 후에. 예.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문서하고 암만 선언을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그 책자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한국 신학자들의 그 해석을 붙여서 만든 책자, 귀한 책자 선물로 하나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같이 하는 출판사에서 만든 한마드와 올리브 할아버지라는 책자입니다. 이게 어린이들에게 팔레스타인 상황을 안내해주는 그림책으로 만든 건데 9개월 된 손자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 grandson. This is for you. Yeah, this is for grandson. Thank you. Picture. 여성 간사가 썼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오늘 정의책. 가방이 점점 무거울지. 저도 가벼운 질문 한 가지만. One more question. Yes, please. 책자를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이번이 이제 대한민국의 방문을 4번째 하신 걸로 여기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그 어떤 이해라 그럴까요? 이 분단 현실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좀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제가 호칭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5, 60대와 3, 40대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저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약간 통일은 당연한 것처럼 교육을 받아와서 언젠가는 돼야 한다라고 느끼는 세대인데 저의 자녀들은 사실은 지금 어떤 취업이나 공부나 여러 가지의 여건들이 지금의 본인들의 상황도 녹록치 않아서 그 북한이라는 그런 더 어려운 상황을 떠안아야 되는 대한민국에 됐을 때 미래 세대들한테는 통일을 해야 되나 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은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전쟁 이후에 분단이라는 지금의 상황을 뭐 평소에 별로 실감을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훨씬 대한민국보다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느끼기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분단 현실이나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혹시 개인적으로 소견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평화 운동을 하는 분들도 또 거기에 대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조금 듣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You know, and in Palestine, the situation is a bit different simply because even young people are suffering now. I mean, young people in Korea haven't suffered. I mean, the ones who went through the Korean War were the ones who suffered, or maybe the ones who were told the story of the Korean War and the sufferings of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Korean War, or eve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re the ones who might be interested. I really don't know, but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 ones who are working on peace studies, like the Border Peace School, recruit more and more young people. Young people need to be aware of the fact that they are not only individuals. And this is part of the capitalist society mentality that we are the center of the world. I'm the one, I don't care about anything else. I think people need to be aware of the fact that they belong to a society and can make this society a better world for themselves as well, not only for the others. And this needs actually, in my perspective, this needs, contribution from the ecumenical bodies, from the ones who believe in the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to invest more in the young generation through peace studies, whatever, to make them feel that, the crime of dividing the peninsula should be met by the spirit and the pursuit for the reunification. And this will create a better world, a world out of fear, without conflict, without global interventions in this part of the world that I would say created the whole issue of the peninsula here. Teaching, educating young people to be to feel that they are part of a society. They are not living alone. They are part of a society that they can shape also in a better way, in a way that will reflect positively not only on the society but also on themselves. 예, 제가 이제 진행 마지막인데 마침 우리 백 이사님 저한테도 약간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연관됐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애는 한 3,500명, 4,000명 정도가 제 학교를 방문합니다. 1년에. 누적을 해보니까 거의 5만 명 가까이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청소년들 직접 만났어요. 현장에서. 그럼 그 아이들에게 우리나라가 통일이 필요한가를 물으면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가장 좀 편하게 찾을 수 있던 방법, 의미 있게 찾을 수 있던 방법은 이산가족 이슈였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과 함께 헤어진 가족이 실제로 강원도가 분단되었고 저희가 일하고 있는 철원 군이 분단되어 있어요. 실제로 70년 전에 헤어진 가족이 아직 못 만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실들, 그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설명을 해주면서 저희들이 시도교육감 광역협의회에 그 당시에 제안을 해서 DMZ 현장이 평화교육의 현장이다. 가장 중요한 텍스트다라고 그런 명제를 달고 교육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그런 접촉점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우리 안정희 사장님이 처음 말씀해 줄 때 전해주신 그 얘기가 저희들에게 가장 강한 운동의 목적입니다. 평화를 짓는 일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그리고 얼마나 무기가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 덧붙여 인명까지 피해가 된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데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전쟁론자들은 분단 비용이 많이 들다고 하지만 평화 통일되면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숫자로 잘 산출해서 설명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한 달에 1년에 쓰여지는 무기 구입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예들을 좀 숫자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평화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리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구나 팔레스타인의 현재 지금 뉴스를 통해서 그 파괴의 현장, 인명 피해의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더 뜻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 겸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윤희 선생님은 리다 선생님 한 말씀을 듣고 마지막 지금 질문이 있는 건지 한번 그런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좀 그래도 마지막 정리 모임이니까 성과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고향을 포함해서 그 고향 성남 그리고 대전, 춘천,
그리고 철원을 이렇게 그 5개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요. 서울까지, 전주, 오 너무 많이 방문했는데요. 7개. 뭐 이렇게 그 짧은 기간에 어, 했는데 일단 전주하고 춘천에서는 그 대한 여행 현장 투어, 학습 투어를 가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와 그 춘천에서는 현장 투어를 그 팔레스타인 현장탄 순례 프로그램을 조직해서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주는 이제 올리브트 캠페인의 한 지역의 주체로서 네트워크의 주체로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춘천도 그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을 해보겠다. 그런데 먼저 방문 프로그램을 먼저 조직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대전하고 청주가 이제 올리브트 캠페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또 이제 이번에 성과 중 하나고요. 성남 주민교회는 아주 강력한 국가난 연대 참여 의사를 표명을 해주셨고 아마 내일 나들목 일산교회도 그동안 2년 동안 계속 전 그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또 같이 참여를 해왔고 또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의 결과 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확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주관하셨던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일단은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단체 간의 팔레스타인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논의 틀을 일단 그 협의의 틀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장기적으로 서로가 국회와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감이 무엇일지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라는 데에 대해서는 기본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져 가면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또 좀 이렇게 책임 있는 주체들이 더 확대되어지고 지역으로도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안재영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제 저희 고향 지역에서는 좀 교회 지역사회 단체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을 초청한 간담회 같은 것도 한번 같이 저희 이사님들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때 또 우리 안재영 이사장님 또 모셔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좀 그래도 클로징. 야. No, this is to thank you again and again and again for your contribution, for all the interpretation that you've made, and for all the suggestions you also made, for the questions. I'm very appreciative for the chance given to me to meet all of you and to be with you in Korea, my beloved Korea. And I hope that we can build on this visit something more and more concrete so we can all contribute to justice, not only in Palestine, but also in Korea as well. Thank you very much and wish you all the best and God bless you. 함께 수고하신 몇 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죠? 그 마지막 인사 우리 안재영 끝났어요? 네. 예. 그러면 이걸로 영상은 이제 끝내는 걸로 합시다.